넌 수학도 잘하고 미술도 잘하고 오케스트라도 하는구나. 광범위하고 강렬한 칭찬은 사람들이 항상 즐거울 순 없잖아요. 네네. 맨날 1등 할 수 없고. 1등 할 때 즐거운 건 문제가 안 돼요. 네. 1등을 못했을 때 내가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중요하지. 마루마님의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4학년 딸아이 한 명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. 저희 딸은요, 야무지고 애살도 많은 성격이라 학업 성취도도 높은 편이고 발레, 미술, 학교 오케스트라 단원 활동까지 하면서 예체능까지 의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딸의 기질은 좀 예민하고 완벽적인 성향이 있습니다. 상황이 잘 풀릴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상황이 잘 안 풀릴 때, 이를테면 문제를 틀렸거나 자신이 못한다고 느낄 때,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는 짜증을 많이 내고 부정적인 감정을 엄청나게 표출을 합니다. 여름 휴가 때 일이었습니다. 저희 가족은 런닝맨 체험관을 방문했습니다. 처음엔 깔깔거리면서 재미있게 체험을 하다가 엄마 아빠가 본인보다 더 잘 성공하고 자기만 실패하는 일이 많아지자 왜 자기만 미션 성공을 못하냐고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. 저는 엄마 아빠는 어른이라 그런 거라고, 실패해도 괜찮다고, 이건 그냥 재미로 즐기면서 하는 거라고 다독이자 내가 안 괜찮다며 땅을 치기도 하고 씩씩거리고 투덜거리는 바람에 저도 결국 화를 내게 되어서 급기야 좋은 분위기도 다 나빠지고 즐거운 기분을 망치듯이 하고 나온 기억이 있습니다. 이렇게 무언가 승부가 갈리고 순위가 있는 것들에는 성공하지 못했을 때, 잘하지 못했을 때면 순간 화를 내면서 짜증을 표출하는데, 책상을 쾅 치기도 하고 의자를 발로 치기도 하고 어쩔 땐 본인 허벅지를 꼬집기도 합니다.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고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고 다음엔 더 잘하면 된다고, 나아진다고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으로 바꾸게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? 라는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. 실수를 넘기지 못하는 초등학교 4학년 딸을 둔 부모님의 사연입니다. 지금 쭉 이렇게 떠오르는 아이들이 있는데. 네, 상담하셨을 때요. 네.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아이를 먼저 봤을 때는 아, 엄마가 이거 너 완벽해야 돼, 제대로 해야 돼, 이렇게 푸시를 많이 한 줄 알았어요. 네네. 근데 이제 엄마 상담을 할 때 보면은 엄마는 전혀 안 그러셨더라고요. 오. 그래서 이제 왜 그러지 하고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의구심이 들었는데, 그러니까 완벽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. 네. 얘네들은 완벽하게 해야 돼가 아니라 예. 잘 안 되는 일은 있을 수 없어. 자, 이제 쭉 자라면서 지금 이 아이는 야무지고 뭐 이렇게 다 잘해요. 예, 다 잘해요. 그러면 얘가 뭔가를 하면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? 칭찬했겠죠. 그렇죠. 잘한다. 잘하는구나. 그림을 이렇게 동그라미 해서 동그라미도 잘 그리네. 뭐 이렇게 예. 하면 너 모두 잘하네. 네네. 나는 뭔가를 하면은 되게 99는 잘하는 사람이라는 자기 정체성이 생기는 거예요. 나는 다 잘하는 사람이야. 다 잘하고 늘 잘하고 어. 최고로 잘하고. 예. 그게 이 아이한테는 이제 장착이 된 거죠. 프레임으로. 많은 애들이 그래요. 그러니까 네네. 어떤 애가 미술을 안 하려 그런다는데, 그러니까 미술 칠하라 그러면 싫어한대요.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겠다고 그래서 네. 혹시 처음에 할 때 어느 동그라미를 예쁘게 잘 그렸구나, 찌그러진 데 없이, 혹시 이렇게 칭찬하신 거 아니에요? 그랬더니 뭐 그렇게 여러 가지 디테일하게 해줬대요. 예. 그럼 이제 그 아이는 그 다음에 찌그러지게 그리면 어떻게 된 거예요? 못한 거죠. 못한 거죠. 받아들이기 좀 어렵겠네요. 그렇죠. 빈틈도 없이 꼼꼼하게 잘했네. 예. 뭐 튀어나온 것도 없이 잘했네. 네네. 이러면 이제 이게 다 하나씩 기준이 되는 거예요. 이 아이한테는 쌓이고 있었군요. 그렇죠. 디테일한 칭찬이 얘한테 영향을 준 거네요. 지금 어머니 뭘 하시냐면요. 네네.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고 예. 했는데 네네. 결과를 계속 얘기하신 거예요. 결과적으로는. 예. 정말 성의가 있을수록 더 디테일하게 뭐 이색하고 조화가 잘 맞는구나. 어머님 입장에서는. 예, 뭐 그다음에 이건 누구도 생각해내지 못한 거야. 네네. 이러면 이제 이 아이는 칭찬받으려면 계속 성장하면서 그 뭐 잘한다 못한다 하는 이제 평가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잖아요. 근데 심지어 이제 비교까지 되거든요. 네네. 그래서 내가 그림을 그렸는데 뭐 잘했구나 하고 제안해서 너 잘했다 이렇게 되면 좌절인 거예요. 난 잘했다고 칭찬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. 쟤는 더 칭찬 받았으니까. 유일하게 격하게 디테일하게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나만 강하게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거죠. 어디를 가든지. 근데 이제 안 그러면은 막 얘네들이 막 짜증을 내니까 얘네들 이제 완벽주의라고 잘못 착각하는 거죠. 못했을 때 아니면 칭찬을 덜 받았을 때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네요. 네. 지금. 그리고 그거의 영향 중에 그동안의 칭찬이 누적된 게 반응이 있었을 거고. 그렇죠.
근데 이제 그 어린 시절만큼 네네. 우리가 많이 칭찬받고 예. 진짜 진심을 담은 사랑을 받고 예, 예. 그러기는 어렵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점점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제 지금 이렇게 뭔가 능력이 되니까 네네. 이거를 지금 열심히 쫓아가는데 네. 발레, 미술, 학교, 오케스트라 이런 건 이 아이가 계속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 같아요. 나 그럼 그것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수학을 해서 칭찬을 받으면 그건 수학에 대한 칭찬이잖아요. 네네. 충분치 않은 거예요. 어. 너는 수학도 잘하고 미술도 잘하는구나. 네, 네. 뭐? 그럼 넌 수학도 잘하고 미술도 잘하고 오케스트라도 하는구나. 어. 넌 수학도 잘하고 이렇게. 그래서 예체능까지 의욕적으로 이 어머님은 의욕적으로 하고 있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이유로 이런 막 광범위하고 강렬한 칭찬은 아이들한테 광범위하고 강렬한 예예. 사람들이 항상 즐거울 순 없잖아요. 네네. 맨날 1등 할 수 없고. 그럼 우리가 1등 할 때 즐거운 건 문제가 안 돼요. 네네. 1등을 못했을 때 내가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중요하지.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 아이가 감당을 못한 채로 큰 거네요. 익숙하지 않고. 익숙하지 않고. 그리고 아마 그때 어렸을 때는 또 달래줬을 거예요. 네, 네, 네가 못해서 그럴 수도 속상했구나. 있다.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을 네. 스스로 이렇게 진정시켜 볼 일이 별로 없었던 거죠. 이런 과정이 두려워서 안 할 수는 없을 거잖아요. 그러면 칭찬과 함께 못했을 경우에 피드백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? 칭찬과 못했다는 피드백이라고 하셨는데 네네. 이 두 개를 합치면 평가예요. 평가죠. 예, 예. 근데 애들은 평가받지 않아야 돼요. 평가가, 잘했네. 뭐 이제 이렇게 하니까 네네. 그냥 이렇게 잘이라는 게 잘 노른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잘 수행한 거잖아요. 평가죠. 예. 예, 그러니까 맞습니다. 이제 애들이 어. 잘 수행으로 이제 예, 예. 당연. 그리고 이제 사실 부모님도 조금만 얘가 맑게 알아들으면 이거보다 이게 더 잘한 거야. 이런 걸 또 이제 알려주시려고. 예, 맞아요. 너 지난번에 한 거보다 지금 훨씬 더 잘했다. 네네. 뭐라든지 다 맞았네. 뭐라든지. 사실 별로 그거 해줄 필요도 없어요. 그러니까 내가 재밌게 노는데 네네. 재미있구나 하고 어. 이렇게 주의만 산만해져요. 네. 막 레고 열심히 만드는데 네네. 레고 잘 만들었네 그러면은 어. 어때요? 그러면 그 단어만 계속 남을 것 같아요. 예. 집에서 막 열심히 일하는데 제가 전화해서 일 열심히 하시죠 그러면은 네네. 그냥 제 주의만 산만하고 나 잘하고 있나? 그냥 이런 마음. 그래서 지금 이제 칭찬의 빈도수나 강도가 많으면 이 과제를 내가 수행해서 느끼는 즐거움보다 이게 훨씬 달콤하거든요. 네네.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해서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뭘 하는 시간이 이런 건 굉장히 줄어들고요. 이제 좀만 지나면 알잖아요. 이걸 뭐 예를 들면 내가 사람을 그려서 칭찬했으면 애들이 계속 사람만 그려와요. 칭찬받으려고. 예. 근데 그림 솜씨나 그림에 대한 네네. 관심은 안 늘어나는 거예요. 근데 똑같이 칭찬을 받더라도 어떤 친구는 이렇게 완벽주의적인 성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그냥 무덤덤하는 경우도 있거든요. 이 간경은 같은 칭찬을 듣더라도 또 다른 거는 왜 그럴까요? 기질의 문제일까요? 기질도 있고요. 네네. 그다음에 저는 네. 지금 엄마 아빠랑 뭘 하는데 엄마 아빠는 잘하고 자기는 실패하는 일이 많으니까 이제 짜증을 냈다 그랬거든요. 네. 그래서 지금 이 부모님은 음. 너랑 우리랑 동격이야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. 우와, 어른이 더 잘할 예. 수 있는 건데 네네. 얘가 그걸 인정을 안 하잖아요. 네네. 그럼 엄마랑 그러니까 나랑 엄마랑 하면 동격이라 나만 지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. 이 친구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네. 같아요, 지금. 지금 엄마 아빠가 얘 위에 있다는 그런 어떤 느낌을 안 주시려고 애쓰면서 키운 것 같아요. 그리고 못하게 해야 되나? 기분이 나빠서 저러는데 이럴 수도 있고 한 2학년 때까지는 또 마음을 달래주셨을 것 같아요. 네. 이게 이제 한 3학년쯤 되면 네. 부모님들도 그래 네가 속상했구나 이걸로 감당이 안 되네 이런 느낌이 들어요.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학교 생활이나 이 성장의 범위가 확장이 되거든요. 네네. 그리고 이제 자기가 한 게 더 객관적으로 보여요. 그럼 이제 그 전에는 뭐 왜 아니야 너도 잘 그렸어 그럼 그런가? 그러다가 이제 우리 딸도 맨날 아니 너 예뻐 그러면은 이렇게 뭐, 엄마는 고슴도 치잖아. 이게 엄마가 임기응변으로 하는 거구나 진짜구나를 아는 나이. 그렇죠. 그러니까 예. 더 기분 나쁘죠. 더 기분 나쁘죠. 안 달래줘도 나쁘죠. 기분 나쁘죠. 예. 그러니까 이제 엄마를 보면 이제 온갖 짜증에 예, 포화 상대가 되는 거죠. 예, 그래서 엄마가 지금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내가 안 괜찮다고 하고 있어요, 지금 이 친구가. 감정을 부정당한 거죠. 항상 내 감정을 인정해주던 엄마가 예. 내 감정을 부정하니 또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. 그러니까 여태까지 엄마가 줬던 메시지는 예. 엄마는 항상 네 감정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뭐
읽어줄 거야. 예, 예. 그랬는데 이제 지금 이러니까 음. 뭐 아니 그건 아니고 이렇게 하니까 아니 너 진짜 속상한데 왜 지금은 안 읽어주는 거야. 뭐 이런 거거든요. 네. 우리도 이제 스트레스 받으니 확 괴롭다가 네. 근데 뭐 개인만의 방법도 있고 뭐 어쨌든 보통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네네. 좀 오래 가는 것도 있고 네. 좀 높은 것도 있는데 얘는 이제 올라갔을 때 자기 힘으로 이걸 내려본 적이 없는 거죠. 예전에는 이제 아마 부모님들이 이렇게 해줬을 거고 그다음에 정말 많은 건 자기가 노력해서 갔을 건데 이제 이게 좀 한계 상황인 것 같아요. 사실은 이제 이게 초등학생들이 뭐 엄마 나 뭐 하고 싶어 이제 하는데 점점 거기서 그걸 좀 더 잘하는 애들이 와서 좀 더 전문적으로 할 수도 있고 네. 과목도 많아지고 또 난이도도 달라지고 지금 다 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거거든요. 그렇죠. 근데 이제 얘는 아 내가 그렇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을 못 하고 나는 다 잘하는 사람이야. 내가 원하는 건 다 이루어져야 돼. 이 두 가지를 지금 와서 갑자기 바꾸지는 못하는 거죠. 그러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죠. 감당이 스스로. 안 되니까 이렇게 외부적으로 그렇죠. 나한테 또 예.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거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감당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.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, 이분이? 부모님이 얘 마음을 읽어주거나 인정해줄 때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게 바깥 세상하고 우리 집하고 온도 차이가 너무 크지 않나? 얘가 밖에 나가면 뭐 예를 들면 10명 중에 한 명한테 칭찬을 받을 거면 나는 한 20, 30%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. 그랬을 때 애가 나갔을 때 빨리 적응하거든요. 네네. 얘는 이제 지금 온도차. 열심히 해서 아직까지는 선생님들한테도 칭찬을 받는 것 같아요. 그럴 것 같아요. 그럼 이제 예, 정말 급격하게 그 스트레스에 이렇게 압도될 수 있어요. 그래서 저는 그냥 이제 일단 얘로부터 좀 떨어져서 네. 이제 얘가 작게 기분 나쁠 때부터도 엄마가 언급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거에 대해서요. 이제 뭐냐면 왜 우리가 너무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데 혼자 있을 때 어떻게 하세요? 막 짜증 날 때. 그냥 좀 삭히죠. 그러면 음악 듣습니다. 아 예. 예. 저는 이제 쿵쿵거리고 걷고 이제 콜라를 마시고 자기만의 방법들을 쓰잖아요. 네네. 근데 이제 엄마가 바로 개입을 하면 그걸 배울 수가 없어요. 그리고 네네. 이제 내가 기분이 안 풀렸는데 네. 남편에서 기분 괜찮아 이러면 어때요? 그러면 더 올라와요. 안 괜찮다고 아 네, 보면 몰라 이런 마음이 네, 들잖아요. 네. 옆에서 왜 삐졌니 하면 더 삐지는 어. 것처럼. 만약에 어디 체험관 놀러 갔어. 부모님은 통과하는데 본인은 통과 못했어. 그래서 발버둥 치고 있잖아요. 화를 내고. 만약에 이 상황이면 아이가 외부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냥 얘가 삭힐 수 있도록 놔둬야 되나요? 일단 그래 보이기 시작할 때 중단하는 거죠. 이 멈추는 거예요. 예.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지는 것 같은데 그만하자. 그래서 이거 감정은 이렇게 딱 롤러 스케이트를 타고 가면 이제 못 내려와요.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. 그러니까 그 전에 중단하는 걸 계속 훈련을 시켜야 돼요, 먼저. 우리도 왜 뻔히 이거 하면 기분 나쁠 거 알 때 그만 미리 하잖아요. 네네.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순간 이렇게 쭉 올라가면은 그때는 굉장히 가라앉히기가 어렵거든요. 네네. 이제 그 전에 끊어줘야 되고요. 그다음에 이런 일이 잦아지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자꾸 나오면서 점점 감당하는 능력이 떨어져요. 네네. 그러니까 가급적 많이 겪지 않게끔 위로해줘도 화를 낼 것 같고 지금 그럴 것 같아요. 그냥 왜냐면 여태까지 위로해준 건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. 네네. 근데 이게 결국은 또 그 다음에 애를 더 이렇게 트리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그러면 가장 빨리 끝나는 건 그냥 놔두는 거. 예. 어. 근데 이제 애가 이런 게 되게 심하면 엄마한테 가서 시비를 걸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친구가 원래도 좀 예민하다고 하셨는데 이 예민함이 이런 성향과 조금 더 이런 성향의 영향을 좀 더 줬을까요? 이 기질이? 저는 예민한 기질은 아닐 것 같아요. 그래요? 예민한 건 어떤 일에 대해서 예민해진 거고요. 네네. 원래 기질이 예민한 건 오감이 민감한 거예요. 오감. 뭐 소리 자극이라든지. 예. 완벽적인 성향은 이걸 끝까지 다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삐뚤어지면 못 참 이렇게 아기 때부터 그런 애도 있어요. 뭐 이렇게 예, 그런 걸 이제 완벽주라 그러지. 네. 얘는 만들어진 예민함과 그러니까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예. 이런 행동과 태도를 갖게 된 것 같아요. 못하는 거 못 참는 네. 그러니까 성향이 된 거죠. 잘한다는 말을 99번 들었는데 한 번 이제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잘했을 때 아이가 못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해주면 좋을까요? 최근에 이제 그런 애를 하나 만나면서 그러니까 걔가 이렇게 막 문제를 푸는데 이렇게 틀렸다고 다시 풀고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 제한 시간이 있거든요. 그래서
아 이제 그만해도 돼 했더니 아니에요 하면서 계속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니 그만해 그랬는데도 네, 계속. 그래서 애가 되게 스트레스 받는 게 보였는데 어. 내가 그냥 네가 못했으니까 그만해가 아니라 아 네가 감정적으로 다룰 수 없는 상황이구나 해갖고 이제 그만두라고 한 거거든요. 근데 아 집에서 부모님들이 이걸 못하는구나. 그러니까 얘가 이거 더 해볼래 할 때 예를 들면 밥 먹는 시간이 지날 것 같다든지 아니면 얘가 더 하면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다든지 아니면 내가 얘한테 안 맞는 걸 사왔구나 라고 할 때 너 그거 그만해 라고 할 수 있잖아요. 그러면 이제 그래야 아이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는 상황으로 가거나 그러지 않고 그러니까 정서적으로도 보호를 받는 거거든요. 근데 칭찬과 격려 외에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좀 통제해 줘야지 얘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느낌, 못하는 것에 대한 느낌이 과하지 않게 네네. 이제 그거를 해줘야 되거든요. 못했을 때도 무조건 괜찮아가 아니라 네. 그냥 이렇게 쓱 치워야 될 때도 있어요. 네네. 예, 이거 못했네 괜찮아 이렇게 하고 뺏는 게 아니라 저기 가고 있어 이렇게. 네, 그냥 애들마다 다르거든요. 네, 너무 네. 경쟁적인 애들은 그래야 되고 뭐 형제가 있으면 또 다르고. 그래서 사실 얘를 칭찬을 하거나 북돋는 건 그건 되게 기계적인 일이에요. 그냥 지금 칭찬이 필요한가? 아니면은 저걸 쓱 치우는 게 필요한가? 예, 예. 아니면은 지루해하지만 끝까지 해보게 해야 되는가? 네, 네. 그걸 판단해야지 그 다음에 가능하거든요. 무조건 칭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. 그리고 얘가 느낄 수 있는 정서의 범위도 줄여줘야 돼요. 너무 잘하게 만들어서 막 너무 띄워주는 것도 얘한테는 나중에 독이 될 수 있고요. 못하는 걸 마냥 내버려두는 것도 독이 될 수 있어요. 제가 본 어떤 애들은 이제 학원을 3개월씩만 다니는 애가 있어요. 네네. 3개월에서 재밌고 잘하네 하면 이제 그다음에 이제 고비가 오잖아요. 네. 그때 실력이. 그만두는 거죠. 견디는 많은 것 능력이 없어지는 예. 거라. 요즘 네. 그런 친구도 많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빨리 실증 내고 빨리 도전하고. 근데 이제 사실 빨리 실증 내는 것도 있는데 이걸 해보고 실증 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좋은 피드백이 다 끝났다고 느끼면 그럼 이제 외로운 작업이거든요. 그 다음부터는. 네네. 실력을. 예, 그렇죠. 내가 뭐 이렇게 지루한데 피아노 연습하거나 뭐 동작 연습하거나 이게 뭐 저도 그런데 이렇게 이제 아무도 칭찬 안 해주잖아요. 칭찬 안 해주지만 아무것도 안 하면 욕 먹는다는 걸 머리로 아니까 혼자서 잠 못 자고 하는 건데 네.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고독한 싸움이거든요. 얘네들은 거기에 대한 준비가 너무 안 돼 있어요. 고민 있으시다면 저희 남겨드린 사연 양식 폼을 통해서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사연은 저희가 꼼꼼히 다 살펴보고 있는데요. 시간 관계상 저희 쪽에서 다 다루지 못한 사연 같은 경우는 조선미 TV에서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